관심이 있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몰입을 해서 읽은 게 아니고 그냥 글 자체가 그냥 진공청소기세요. 그냥 빨려 들어가. 손가락이 사라지는 아이를 좋아해 본 적 있니? 했는데 친구가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번 영상은 얼굴이 나오지 않게 찍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도서전 리뷰 영상에서 생각보다 얼굴이 너무 가깝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고 너 자기애가 굉장히 강해 보인다 라고 하셔서 얼굴을 자르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7월에 읽었던 책을 리뷰하는 영상인데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친구들한테 입을 터는 거에 비해서. 근데 왜 책 리뷰 영상을 찍느냐? 읽은 책에 대해서 감상이라던가 느낀 점 이런 거는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걸 또 이제 영상으로도 한번 남겨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 그래서 책을 많이 안 읽기 때문에 전문적인 리뷰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 미리 참고해두시고 그럼 바로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뷰 책 궤도의 밖에서 나의 룸메이트에게 라는 책인데요. 짠. 이렇게 할까? 짠. 지금 책이 저에게 없는데 왜냐하면 이 도서관에서 빌려 읽어가지고 지금 저한테는 없고 이거 리뷰하겠다고 책을 또 빌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손에는 책이 없고 여기 짠! 다시 짠! 책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던 책인데 약간 책의 제목이 너무 감성 있지 않나요? 제목만 들어도 쩔 것 같잖아. 근데 사실 이 책은 6월에 읽었어요. 하지만 이번 달에 읽은 책이 3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까지 넣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달에 새겨주는 사업인 문라이터를 운영하는 제네시스라는 연구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서 세운 학교에 뛰어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플랜을 성공시키려 하는 근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대와 사랑이 정말 눈물이 나요. 유유. 너무 내용이 좋고 가장 인상 깊었던 목차가 아주 높은 곳에서 춤추고 싶어 라는 목차인데 저는 원래 책 읽으면서 인물이 어떻게 생겼을지 그냥 막연하게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뭐 옷은 뭘 입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하면서 읽는 편인데 이 목차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롬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처음으로 연예인이 떠오르는 거예요. 등장인물을 보고 세상에 이럴 수가. 라이즈 앤톤 씨 정말 제롬이랑 물론 그 사람 자체가 비슷하다 이 말은 아니고요. 제롬이 가진 분위기나 느낌이 굉장히 찰떡인 느낌이 제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읽자마자 진짜로 읽자마자 딱 떠올라. 하여튼 앤톤 씨 좋아하시면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좋았던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는 제롬에게 말했다. 앞만 보고 걸으라고. 그래서 제롬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봐도 거기에는 아무도 없을 테니까. 엄마도 아빠도 인도 코끼리도. 하지만 제네시스에 들어오고 가끔 뒤를 돌아보면 아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있으면 그곳으로 가서 서 있고 싶었다. 그래서 제롬은 그렇게 했다. 뒤에서 드리워지는 긴 그림자가 리아의 기억에 남길 바라며. 이 부분이 캐릭터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밑줄을 쫙쫙 그어놨었고 또 한 부분을 읽을 건데 이 부분은 이 책의 큰 줄기인 연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휴, 우리의 궤도가 평행선이 아니어서 다행이야. 평행선이 아니라면 하나쯤은 교차점이 있지. 우리는 그 보육원에서 교차점을 이루었고 시간이 지나 다시 멀어졌다 해도 교차점이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 교차점이 누군가의 생을 구하기를. 정말 책의 내용이 절절한 면도 있고
하나의 커다란 막을 수 없는 운명? 막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각자 받아들이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어서 착잡하다가도 그래도 인간이 이런 점이 참 좋지 싶다가도 인간은 참 이래서 안 돼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게 청소년 소설이에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청소년 문학이라는 카테고리 자체를 보면 좀 단순하고 지루하게 이제 느껴지지 않을까? 나는 어른이니까? 라고 좀 잘못 생각하면서 서서히 읽지 않았었는데 지금 20대 중후반이 되어서 읽어보니까 저의 지난 청소년 시절도 떠오르고 그때가 결코 시시한 시절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금 생각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제가 청소년이었던 시기에는 이렇게 막 발전한 기술로 인해서 환경 변화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겪는 고초가 주제인 소설은 거의 없었거든요. 제 기억엔 기술 발전으로 우리가 어떠한 미래를 누릴 수 있는지 좀 약간 긍정적이고 인간 초월적인 신기하고 재밌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오히려 좀 더 많이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래서 이 책이 좀 더 새롭고 흥미롭게 저한테는 느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목소리를 드릴게요. 이 책이 친구랑 교환 독서를 한 책인데 저는 SF를 좋아해서 약간 이런 글의 형태? 글의 말하기 방식? 이런 글이 익숙한 편인데 친구는 이 책이 첫 SF여서 글 자체에 대한 저항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웃기고 저한테는 또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웃긴 페이지가 있는데 손가락이 사라지는 아이를 좋아해 본 적 있니? 했는데 친구가 네? 라고 적어놓은 이 부분이 저한테 있어서는 이 책의 킬링 파트이지 않았나. 첫 목차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이걸 써놓은 걸 보고 정말 혼란스러웠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SF 첫 책을 읽으면서 좀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목소리를 드릴게요 책을 소개하는 메인 문구가 그럼에도 우리는 엉망이 된 세계를 건넌다. 사랑을 품은 채 용기를 간직한 채 이거인데 여기 카피를 진짜 잘 쓰신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오는 세계들이 정말 엉망인 세계들이 가득하고 글을 읽는 저도 엉망이 총 8개의 단편이 실려있는데 저는 딱 2개의 단편이 기억에 남는데요. 리셋이랑 리틀 베이비 블루필이라는 단편이 정말 뇌리에 꽂혔어요. 그래서 두 단편이 좀 다른 의미로 기억에 남는데 두 편 다 읽으면서 머리가 아픈 거는 똑같았지만 리셋은 정말 읽고 있으면서도 너무 읽기 싫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면 리셋이 갑자기 우주에서 온 거대 지렁이가 인류 문명을 파괴시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책 밖의 현실은 환경 문제가 눈에 띄게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미래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아졌다? 라고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그게 현실성이 너무 없어서 약간 짜증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책에 사는 미래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서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약간 조금이라도 해소된 세상에 사는 게 너무 부러워서 그렇게 읽으면서 짜증과 답답함이 넘쳐 흐르지 않았나. 디스토피아 같지만 묘하게 유토피아처럼 살기 좋아 보여서 굉장히 오묘한 감정이 드는 단편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피로했어요, 읽는데. 제가 너무 과몰입을 한 걸까요? 하여튼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게
리틀 베이비 블루필 이건데 이 단편이 이 책에서 제 최애 단편인데 여러분 혹시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중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의 중독, 혐오 중독, 마약 중독, 뭐 미디어 중독, 뭐 이런 다양한 중독 문제가 현대 사회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정말 잘 이야기한 단편이 리틀 베이비 블루필 이게 아닌가. 제목 그대로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작은 약 때문에 비극이 시작되거든요. 약을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추악한지 또 그게 후에 어떤 영향을 남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생각할 지점이 진짜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너무 글의 핵심 내용이라 읽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딘지 말씀드리자면 150페이지 마지막 문장이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리틀 베이비 블루필을 관통하는 문장이기도 하고 뭔가 세상을 관통하는 문장이기도 하지 않나?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문장인 것 같아요. 150페이지 마지막 문장. 열심히 필기하면서 이렇게 메모지에다가도 쓰고 책에다가도 쓰고 그래서 친구 덕분에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목소리를 드릴게요. 였습니다. 세 번째 책은 성혜나 작가님의 혼모노입니다. 이게 요즘에 정말 핫하죠. 그리고 한 가지 띠지를 제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랐어요. 띠지를 작년부터 그냥 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약간 띠지가 버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띠지 강렬한 요 부분만 잘라서 책갈피처럼 이렇게 사용을 잘 했습니다. 이 책은 추천사 때문에 도발 아닌 도발을 당해서 그냥 저 혼자 당했어요. 하여튼 책을 선물해준 친구에게 먼저 고맙다고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워. 사실 민음사TV에 박정민 씨가 나오셔서 목차 중에 스무드를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웃기거든요. 저 책은 진짜 재밌겠다. 재미없을 수가 없다. 스무드도 너무 재밌는데 다른 단편, 여기 실린 단편 모두가 너무 흡입력 있고 재미있고 몰입도도 정말 높게 읽었고 그래서 진짜 좀 간만에 너무 충격적인 단편 소설집을 읽었다 라는 소감이. 제가 단편 소설집을 좋아하긴 하는데 읽을 때마다 항상 조금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뭔가 책을 읽으면서 이 단편은 뭔가 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인데 아닌가? 이번 편은 조금 뭔가 큰 틀에서 뭔가 약간 벗어난 느낌이 아닌가? 그냥 완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혀 전문성이 없는 생각입니다. 이번 편은 별로 내 취향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단편 소설집을 읽을 때. 근데 혼모노는 모든 단편이 진짜 매력적이고 여운이 정말 많이 남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한 단편 읽을 때마다 생각에 잠기게 돼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읽었고 이렇게 좋은 단편 소설집에서 좋은 단편 하나도 쓰기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이 한 단편집에 실린 모든 글이 그냥 지나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보면서 이건 별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의 글은 정말 단 하나도 없고 모든 단편이 생각하게 하고 소름 돋게 할 때도 있고 와 싶을 때도 있고 그런 단편들만 있는 최고의 단편집이 아닌가. 해설에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처럼 단편을 하나를 다 읽고 나면 정말 저 혼자 덩그러니 거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게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오싹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목차는 길티클럽 호랑이 만지기랑 구의 집 가롤동 98번지입니다. 사실 모든 단편이 기억에 남고 다 드라마를 본 것처럼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최애 단편을 고르는 게 약간 무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굳이 꼭 고르자면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티클럽은 덕질이 키워드여서 인생이 덕질인 사람인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단편이지 않나. 그래서 정말 저도 몰입해서 읽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한국에서 케이팝을 덕질해본 사람이라면, 케이팝이 아니어도 뭔가 어떤 인물을 덕질하는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을 딜레마 같은 걸 주제로 한 이야기여서, 약간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이 악함을 지지하는 것으로 순식간에 변모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비춰지게 될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좋았던 단편인 구의 집 가롤동 98번지는 진짜 이거는 뭐 내가 겪어봐서 내가 관심이 있는 내용이어서 뭐 그래서 몰입을 해서 읽은 게 아니고 그냥 글 자체가 그냥 진공청소기세요. 그냥 빨려 들어가. 그래서 정말 높은 몰입도로 읽었고, 이게 책을 읽으면서 소설집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이게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사실적인 느낌을 너무 많이 줘서 정말 섬뜩하고, 읽는 내내 진짜 약간 소름이 계속 그냥 팔이 그냥 올록볼록했어요. 그냥 읽는 내내 팔이 올록볼록한 거야. 정말 흡입력이 강한 단편이었습니다. 구의 집. 마지막으로 이 책은 정말 지금 막 유행한다고 해야 될까요? 책이 유행한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책이 지금 뭐 유행하니까 아니면 지금 인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읽어봐라 라고 추천하고 싶지 않고, 정말 실린 단편이 모두 완성도가 굉장하다고 느껴서 단편 소설집에 약간 흥미를 잘 못 느끼셨던 분들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단편 소설집이 이렇게나 재밌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이 영상 기록을 하면서 추천이라는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건 진짜 추천. 이거는 진짜 추천할 만한 책인 것 같아요. 7월에 읽은 책 마지막은 바로 리추얼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대략 3년 전에 이 그냥 제목에 리추얼의 종말, 삶의 정처 없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목에 꽂혀서 산 책인데 드디어 읽었습니다. 거진 3년 만에. 이 책을 샀던 당시에 이 제목을 보면서 리추얼의 종말? 너무 좋지 이런 생각과, 이러다 진짜로 모든 리추얼이 사라지면 사회가 대체 뭘로 지탱 가능한가 라는 마음이 교차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비록 이 책을 읽고 리추얼 사망식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제가 리추얼 악계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리추얼의 강렬한 끌림을 느끼게 해주었지만, 오히려 책의 저자 한병철 작가님은 그러니까 리추얼이 장악했던 시절로 돌아가자고 하시지 않아요. 현대 문제의 핵심을 리추얼에서 해결법을 탐색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 작가님의 통찰력이 좀 굉장히 인상 깊었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과거의 리추얼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삶 자체가 그저 약간 리추얼의 일부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역자의 글도 실려있거든요. 근데 역자의 글도 너무 좋아요. 이 책에 좋았던 부분, 이렇게 많은 이거 뭐라고 하죠? 잠깐만, 이거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인덱스. 이렇게 많은 인덱스를 붙여놨지만 어느 한 부분을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큰 주제를 좀 다르게, 제가 의도치 않게 다르게 좀 받아들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좋았던 부분을 일부 발췌해서 읽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책의, 제 생각에 이 책의 핵심은 들어가는 말, 저자의 들어가는 말 부분을 꼭 이해하고 이 책을 읽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게 이 책의 핵심이 아닌가. 그래도 첫 철학책인 것 치고는 굉장히 훌륭하게 읽어내지 않았나 라는 마음이 드는 책입니다. 이것으로 7월에 읽었던 책 전부 꼴랑 4권? 4권이지만 7월에 읽었던 책 리뷰를 다 했고요. 가장 좋았던 책은 리뷰에서도 당연히 티가 났듯이 성혜나 작가님의 혼모노. 아, 정말 이런 모든 단편이 정말 좋은 그런 소설집이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서 진짜 최고였어요. 아,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번 달에 읽은 책 중에 도서전에서 산 책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9권인가를 샀잖아요. 그 9권은 대체 언제 읽을 수 있을지. 8월엔 도서전에서 산 책 한 권이라도, 단 한 권이라도 읽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삽시다. 별거 없는 7월 독서 리스트, 독서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